그의 침묵.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해요. 대화 중 잠깐 멈춘 것 같지만 당신은 특유의 다정함으로 그가 바쁘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아마 회에 중이거나 퇴근 후 피곤해서겠죠. 그러다 갑자기 햇살 가득한 따뜻한 방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그 침묵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기운이 피부로 와닿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잊지 않은 메시지가 쌓일수록 그 침묵은 점점 커져서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내면의 굉음이 됩니다. 그의 침묵. 그는 분명 이 공간에 있었어요. 그의 말, 그의 관심, 그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 당신 하루의 일부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는 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쁨의 원천이었던 휴대폰은 이제 쓸모없는 차가운 유리와 금속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공허로 보내진 메시지들은 굴욕적인 회색 체크 표시 하나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이 귀를 찢는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지옥이 탄생합니다. 수천 개의 질문들이 마치 독을 품은 곤충떼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당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 말, 그 농담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더 흥미롭고, 더 편하고, 덜 부담스러운 사람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까?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까? 혹시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봐야 할까? 손가락이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불안감이 강철띠처럼 가슴을 조여오고 숨은 짧고 거칠고 얕아집니다. 이 침묵의 고물을 깨고 싶다는 문자라도 전화라도 멍청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고 싶다는 거의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충동이 밀려옵니다. 그저 어떤 반응이라도 아무 반응이라도 받고 싶어서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취약함이 극에 달했을 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의 침묵에 당신의 절규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놓고 만들어낸 공백을 채우지 말고 이 정적을 3일, 72시간, 4320분 동안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침묵할 수 있는지 겨루는 유치한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거의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 칼 융은 바로 이런 극심한 위기의 순간, 모든 외부의 지지가 무너질 때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의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 3일간의 침묵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의 무의식이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적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을 할 때 그는 일 때문에 바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씩요. 이 3일 동안 당신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기가 아니라 거울임을,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본 후에는 그가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가장 큰 힘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봅시다. 별표 1부, 당신의 내면적 변화 별표 3일간의 연금술 별표 우리가 그의 반응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의 마법은 그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강한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단계입니다. 별표 첫째 날, 오래된 프로그램을 깨뜨리기 별표. 페르소나에 대한 반란. 별표 처음 24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이것은 실제 금단 증상과 비슷한 진짜 금단 현상입니다.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익숙한 관계 시스템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를 보냅니다. 행동해. 그에게 문자 보내. 그를 읽고 있어. 이건 내 잘못이 될 거야. 그는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비이성적인 공황은 당신의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것의 고통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부지런히 만들고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가면은 착한 소녀, 이해심 많은 친구, 그리고 현명하고 배려심 깊은 연인, 직감적으로 거친 부부를 다듬고 관계의 감정적 분위기에 책임을 지며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멀리 어린 시절부터 순종적이고 착하다는 이유로 칭찬받고 분노나 반대를 표현하면 꾸중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여자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남자가 침묵할 때 바로 이 페르소나가 공황에 빠집니다. 이 페르소나의 주된 기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능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날 침묵을 선택한 당신의 결정은 이 가면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란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면의 통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착한 아이야. 아니,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기꺼이 즐겁게 주어져야 할 관심을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을 거야.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갑자기 대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 전체가 멈춰 서버립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의지로 다시 화면을 아래로 두고 내려놓을 때마다 그것은 약함이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난 용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에서 당신만의 작은 개인적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을 먹이지 않고 이제 막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아직은 희미하지만 새로운 무언가, 즉 진짜 자신, 진정한 나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자아가 우리의 정신의 중심, 내면의 태양, 그리고 끊임없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나 페르소나가 지시하는 자동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한, 이 온전함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첫날, 당신은 단순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습관이라는 빽빽한 숲속에 실제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극, 즉 그의 침묵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아주 작지만 생명을 구하는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 이 신성한 멈춤 속에서 당신의 자유가 탄생합니다. 별표, 첫째 날 연습,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의식. 타이틀, 메신저를 미친 듯이 확인하는 대신 작은 의식을 행해보세요. 좋아하는 향긋한 차를 한 잔 우려내세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세요. 손에 닿는 찻잔의 따뜻함과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김과 함께 올라오는 향기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내 에너지를 나에게로 되돌리고 있다. 기다림에서, 불안에서, 휴대폰에서, 그의 생각에서 내 에너지를 다시 가져오고 있다. 나는 그것을 내 몸, 내 마음, 내 숨으로 돌려보낸다.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복 같은 기대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리적 위생 행위입니다. 당신은 상황에서 힘을 빼앗아 그 정당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별표, 둘째 날, 침묵에 몰입하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타이틀. 첫째 날을 견뎌냈다면 둘째 날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카롭고 따갑고 히스테릭한 공원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짚고 끈적이며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침묵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부재가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잊혀졌던 자신의 존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아무런 여유도 없이 그에게만 쏟아졌던 외부로 향한 관심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어디에 있을까? 왜 아무 말이 없지? 이 서서히 삐걱거리며 180도 방향을 틀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원 같은 내면의 공간에서 당신은 용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담긴 광대하고 어둡지만 비옥한 저장고입니다. 착한 여자에게 그림자는 종종 자신의 욕구, 건강한 이기심, 분노할 권리, 연약함, 성적 욕망, 권력과 인정에 대한 갈망,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외치는 그 부분에 나는 어쩌라고? 왜 항상 내가 맞춰야 하지? 왜 내 표본이 그의 메시지에 달려있지? 왜 나는 혼자인 게 이렇게 두려운 거지? 늘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자를 그에게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절박한 관심 욕구는 당신에게 큰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인정을 바라는 당신의 의존은 진심 어린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치유와 동시에 냉혹한 둘째 날의 침묵 속에서 환상은 아침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되고 그 안에서 당신은 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차갑고 또렷한 깨달음으로 그를 그렇게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당신 안의 침묵을 잠재워 주었기 때문에 그의 연락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침묵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고 구하려 했던 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불편한 감정만 남겨진 채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아플 수 있는 발견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뉴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온전함과 진정한 힘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핍, 의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직함은 모든 진정한 힘의 기반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억눌린 에너지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기 위한 에너지인 당신의 분노도 그 안에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인 당신의 욕구할 권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자신과 더 강한 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별표, 둘째 날 연습, 그림자와의 대화, 저널에 쓰기. 별표, 펜과 노트를 준비하세요. 이 연습은 반드시 글로 써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거나 고치지 말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하면서 답을 써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억누르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분노인가? 원망인가? 두려움인가? 수치심인가? 내 분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가 끝내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가장 두려운 진실은 무엇일까?
결국 혼자가 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이 답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그림자 같은 부분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일은 그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처받고 내쫓긴 당신 안의 아이들입니다. 이 감정들에게 글로써 목소리를 내어주면 그들은 지하에서 나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복을 약으로 바꿉니다. 별표 3일차 내면의 권위의 탄생. 자아를 찾다. 다이터 3일째 되는 날 양자 도약이 일어나고 진정한 연금술적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불안과 고통은 평온함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무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며 중심이 잡힌 평온함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조용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상태는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의 시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개별화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자신만의 고유한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별적인 인격체가 됩니다. 이 3일 동안 당신은 이 위대한 여정의 미시적인 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의 내면의 중심, 즉 당신의 전체 정신 세계가 회전하는 축과 같은 자기, 셀프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두려움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게임을 하듯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침묵이 좋고 흥미롭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미처 끝내지 못한 취미, 읽다만 책, 연락하려고 했던 친구, 공원 산책, 보고 싶었던 영화가 생각납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휴대폰 화면만큼이나 좁아졌던 세상이 다시 한번 본래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존적인 소녀의 전형에서 자립적인 여왕의 전형으로 변화합니다. 여왕은 수종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당신은 괜찮을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연락을 해온다면 당신은 굴욕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강인함과 자존감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그와 대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낮고 차분하며 더 자신감 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당신은 내면의 기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행복은 그의 땅 위에 세워진 연약한 집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주권이 있는 땅 위에 돌로 된 섬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갈구하고 얇고 내원하던 에너지에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차분하며 빛나고 단단하고 베푸른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채워져야만 하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득 찬 그릇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은 그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별표 2부. 그의 무의식적 과정. 그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별표. 당신이 변화의 여정을 걷는 동안 그의 내면 세계에서도 그의 못지않게 극적인 영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바빠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평온한 에너지가 담긴 침묵은 그의 정신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별표. 첫째 날. 시나리오의 오류. 그의 투영이 무너진 순간. 달텨.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
특히 한동안 활발하게 소통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한 심리적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는 당신의 질문, 불안, 그리고 자신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를 기대합니다. 이런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며 상황과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첫째 날 당신의 침묵은 이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패턴 인터럽트, 즉 틀을 깨는 행동이라고 불립니다. 기대했던 반응 대신 그는 매끄럽고 뚫을 수 없는 평온한 침묵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인지 부조화, 혼란, 그리고 아직은 무의식적인 약간의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의 내면 북백은 대략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녀는 문자를 안 보내지? 이상하네. 보통이라면 벌써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텐데. 혹시 못 본 건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가? 내가 그녀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뭔가에 화가 난 건가?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여기서 융이 말한 투사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관계에서는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내면의 인물상을 투사하곤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항상 걱정하고 용서해주는 다정한 어머니의 역할이나 그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고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열렬한 팬의 역할을 투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투사를 받아들이고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역할극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그의 투사를 자신에게서 떼어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상과 중심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익숙한 반응에 길들여진 그의 자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평소에 의지하던 지점을 잃게 됩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멜로드라마를 기대했지만 대신 예측할 수 없는 성숙한 침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침묵은 그를 호기심에 빠지게 하고 당신이 불안한 메시지 10개를 보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당신과의 마지막 대화를 반복하며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당신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익숙한 세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공허화의 대면, 그의 그림자와 아니마의 목소리. 둘째 날이 되면 그의 당혹감은 점점 커지는 근본적인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히 메시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전에 당신의 에너지, 관심, 불안으로 적당히 채워졌던 빈 공간이 됩니다. 마치 빈 무대 위에서 갑자기 자신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홀로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이 공허함과 단둘이 남게 되고 그 안에서 마치 안개 속에서처럼 억눌려 있던 자신의 내면, 즉 그림자와 아니마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그 뒤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그 자신조차도 성공적으로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친밀감과 얽매임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진지해지자 그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소중한 자유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다면 증후군. 그는 자신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며 들킬까봐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과 우유부단함. 그는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그의 침묵은 어른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공격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걱정하는 동안에는 그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쉽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가 자신의 내적 긴장을 투사할 수 있는 편리한 외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상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마치 소리굽새처럼 그의 내면의 불협화음을 동시에 울리게 만듭니다. 융이 말한 아니마,
즉 그의 무의식적인 여성성, 그의 영혼, 감정과 의미, 관계의 세계로 이어지는 발휘가 그의 정신에서 활성화됩니다. 아니말은 항상 연결과 깊이를 추구합니다. 당신이 찾아낸 차분하고 온전한 여성 에너지가 그의 아니마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미묘한 차원에서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당신의 편리한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따뜻함, 웃음, 그리고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살아있는 진짜 여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타이틀 3일째 피할 수 없는 대화. 당신의 온전함에 자신을 맡기세요. 별표 3일째가 되면 그의 내면에 쌓인 긴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는 혼란과 불안의 단계를 지나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이 변덕도 분노도 게임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놀라운 강인함과 자립심을 반영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심리 법칙인 희소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고 항상 곁에 있는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얻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힘들게 얻은 자기 가치 덕분입니다. 그는 집착하지도 요구하지도 애월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행복한 여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드문 보물입니다. 이제 그가 침묵을 깨고 싶어하는 욕구는 완전히 다르고 더 성숙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욕구도 아니고 당신의 불안을 달래서 상황을 편하게 만들려는 욕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진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미안, 너무 바빠서 같은 단순하고 피상적인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당신이 3일 동안 보여준 품위 있고 당당한 침묵 앞에서는 거짓되고 한심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의 유치한 변명과 당신의 성숙한 강인함 사이의 격차는 그조차도 너무 뚜렷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거나 전화를 할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 두려움, 내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짓과 반쪽짜리 진실이 존재할 수 없는 안전하지만 엄격한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스스로 정직함으로 가는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관계 이상의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기 두려웠던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온전한 한 사람과의 만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서원을 72시간. 불안의 폭풍 속에 있을 때는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당신의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될 수 있는 순간이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연금술적 과정을 요약해 봅시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차 있고 살아있으며 진동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강력한 존재감이며 당신이 더 이상 페르소나, 즉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가면이 아니라 진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진짜 욕구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통합하여 두려움을 연료로, 고통을 지혜로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과 파괴될 수 없는 내면의 중심과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내면의 여왕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인정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그에게도 강력한 거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가 익숙하게 써왔던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각본이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이 물러섬을 선택한 진짜 이유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니마, 그의 영혼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해 움직이듯 새롭게 완전해진 그녀를 향해 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3일이 지난 후에 나누게 될 대화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집착하는 소녀와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남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차분한 여성과 정직할 수밖에 없는 남자 사이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세요. 이 연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대화는 당신이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분 좋은 부수 효과일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한 번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 존엄성, 그리고 내면의 침묵은 결코 다른 사람의 관심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잃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위대한 선물로서 말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이 3일간의 침묵을 허락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변할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존재감입니다.